혹시 과학고 가기 전에 전교에서 몇 등 하셨었나요? 제가 전교 1등은 해본 적이 없지만 전교 10등 안에는 들었었어요. 중학교 때 자신만만했다가 완전히 깨졌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 면접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현 면접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환 면접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우 면접관입니다. 오늘 어떤 어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책임감이 있으신 어른분. 오늘 어른들 면접 잘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친구를 보여줄게요. 법쪽? 왜 쪽이요? 법쪽엔 판결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아까 법을 얘기하셨으니까 청소년 판사 뭐 이런 거? 독립운동가의 아들분인가?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학교에 위클래스 쌤도 있고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을 1대1로 상담해주고 계속 위로를 해주는 심리 상담가 중에서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심리상담가 만들자고 불러볼까요? 네. 면접자님 나와주세요. 면접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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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분야를 하다 보니까 면접관님과 비슷한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어떤 뜻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옳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변호사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왜 소개하셨는지. 이 학교폭력을 겪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어린이들을 지켜주시는 직업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피해자 입장으로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을 마음밴드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리게 됐는지. 뭔가 귀여운 이름이네요. 보통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폭력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면접관님이 위클래스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도 위클래스 선생님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도닥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마음밴드 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폭력 전문으로 왜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변호사가 되고 어느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어떤 학생은 학교를 관둘 정도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인생이 좌우될 정도로 큰 일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 학교폭력이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장난과 폭력을 귀신같이 구별하는 마음 돋보기 능력이라고 쓰셨는데 장난만으로 신고가 됐던 적도 있었나요? 저랑 상담을 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저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대방은 더 이상 이게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여겨진다면 그때부터는 장난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장난과 폭력을 이렇게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좀 무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네. 퇴근하시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을 많이 자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 취미이기도 한데요. 저 레고 블럭 조립하는 게 취미예요. 그런 잡념이 들지 않게 작은 블럭을 계속 만들다 보면 복잡한 마음도 좀 가라앉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평소에 이제 말싸움 하시면 안 지시나요? 말싸움이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말싸움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커서 변호사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말싸움 잘하는 비법이라도 말싸움 잘하는 비법은 화를 내면 흥분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듣다가 상대방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거를 딱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게 말싸움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언니랑 자주 싸우는데 언니가 공부를 엄청 잘하고 책도 자주 읽거든요.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해서 너무 답답해요.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러야죠. 변호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9 to 6 시간으로 일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에 너무 치우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버스 안에서 기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건강을 잃으면 일도 소용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가급적 레고 조립도 하면서 일과 저의 일상을 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혹시 어릴 적 나의 꿈이 왜 천문학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밤하늘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과학 과목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고등학교거든요. 거기에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머리로도 할 수 있는 게 법학이라면 나는 법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천문학자에서 이렇게 변호사로 장래 희망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과학고 가기 전에 전교에서 네. 몇 등 하셨었나요? 제가 전교 1등은 해본 적이 없지만 항상 전교 10등 안에는 들었었어요. 중학교 때 자신만만했다가 완전히 깨졌죠 뭐. 혹시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직업병이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학교폭력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누가 뭘 잘못했네 하고 저도 모르게 거기서 막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가끔 길 걸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오, 네. 저번에 한번 그냥 절 쳐다본 건데 제가 알아본 줄 알고
좀 안 숨어도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직업병. 직업병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면접관님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주변에서 저거 학교 폭력인 것 같은데 하고 목격한 적은 있으실까요? 제 친구가 가해자 친구랑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친구가 말을 잘 못할 때 같이 옆에서 쌤한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줘가지고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목격 학생으로서 경험하고 봤던 거를 선생님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내 일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고 모른 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더 괴롭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피해 학생에게 어느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 주거나 목격한 내용을 선생님께 대신 전달해주는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친구들에게 방어자, 그러니까 히어로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먼 훗날 어떤 변호사로 기억되시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같이 견뎌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곁에 있어 주었지 라고 기억해주는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 혹시 면접을 보러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본인이 이런 힘들었던 일을 겪었을 때 어른들에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면접관님들을 통해서 본인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꼭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곡을 쓰거든요. 노래? 노래를 쓰는 거예요? 네. 오, 네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에게 글을 쓰면 그 노래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죠.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변호사계 장원영이라고 깨알같이 써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던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요. 근데 들어주셨으니까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합니다. 전 사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더 물론 할 얘기가 여기서 쓸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조금 빨리 좀 간추려서 써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현 면접관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힘써주시는 1호 변호사를 만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어른분들보다도 가장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든든한 어른이라고 썼습니다.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이 우리 면접관님들께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면접관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바라봐 주셨는지를 보니까 앞으로도 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낯선데 저희가 역으로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한 어른을 이제 면접을 보니까
또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런 면접자가 실제로 오시면은 뽑을 것 같아요. 이 어른을 면접 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신다는 게 진짜 대단했습니다. 괜찮아 나에게 다 말해줘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냐 네가 정말 속상했겠네 내가 너였어도 정말 슬펐을 거야